시청자 여러분,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우리 계좌를 어떻게 하면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요즘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두 위원님께서 굉장한 상한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머니왕과 함께 하시면 시장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마구마구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 코스피 계속 3,000선을 뛰어넘나? 아, 안 됐네. 뛰어넘나? 아, 안 됐네. 이렇게 테스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가상, 금요일 종가상 2,969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음봉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선을 넘나 안 넘나 테스트하더니 그래도 1,000선은 사수를 하긴 했는데 1,001.35포인트입니다. 물론 종합지수도 종합지수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잘 가는 게 중요한데 글쎄요. 정강 후약으로 빠지는 장세이다 보니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그 타이밍만 놓치게 되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 한 주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다음 주 어떨까요? 상한가 잔치를 벌였던 두 위원님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힌트 마구마구 얻어가 보시죠. 집중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 속 그 종목들, 나를 괴롭히게 하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또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값 기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저희가 성실하게 또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 창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이재상 혹은 아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링크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게 조금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면요. QR코드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켠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좀 더 여러분께 진솔하게 다가가서 무료 방송 해주시는데요. 주제를 살펴볼게요. 이재상 위원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세미시스코가 엄청난 행진을 보여갔습니다. 281%. 여러분 근데 이 281%가요. 뭐 장기간에서 만들어낸 281%가 아니라 매우 단기간입니다. 이 단기간 동안 어떻게 맥점을 잘 잡아서 만들어냈는지 신화창조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그 깊은 내용들 잠시 무방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린쌤의 무방 주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프라였나요? 굉장히 상한가 기록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저도 딱 아이린 위원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머니왕 시청하셨으면 굉장히 큰 박수를 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다음은 뭘까요? 인생 역전 승부주를 발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 얻어가시고 이어서 무방 통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내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전략 차곡차곡 담아볼 텐데요. 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Money. Counseling. 네.
주식 고수들은 이번 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 준비가 맞춰진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센캐들만 모인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MTNW 이재상 위원, 아이린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하니까 저 역시 왠지 수익률이 높은 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운에 휩싸여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브라운관으로 그 기운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관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죠. 예, 어떤 말로 대체해야 될지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특징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핫했는지를 보면 좋은 종목들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특징주 어떤 걸로 좀 꼽아볼까요? 예, 세미시스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예, 뭐 지난주에도 세미시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간도 100%나 상승하는 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포착 이후에는 벌써 280%가 넘게 올랐는데요. 뭐 이 회사는 지금 에디슨 모터스와 같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0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1차 매수한 이후에 10월 13일 날 또 2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상승 모드로 5일선, 3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팁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매도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아침에 대량 물량, 아침에 한 20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도에 여러분들이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사가 이제 세미시스코는 원래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모멘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세미시스코가 왜 상승했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상승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시스코가 처음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피인수를 하면서 그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또 KCGI도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마지막 이제 누르는 과정,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마이너스 8%에서 출발한 단계에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쌍용차 인수를 하면서 우선 협상권을 이제 선정을 됐는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자금이라는 거죠. 뭐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계약금이 필요한데, 이런 계약 과정에서 자금을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거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이 안 돼서 인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쌍용차는 인수를 포기하고 결국은 매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수 절차 과정에서 그런 확실한 쌍용차 인수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보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미시스코 이제 추가적으로까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좋은 흐름들 펼쳐줬고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재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특징주 봤고요. 이어서 린쌤이 포착한 이번 주 특징주는 뭐라고 보십니까? 에코프로입니다. 엄청났죠. 신고가. 네,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게 날아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주 한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커플링 되지 않는 건가? 또 시장 불확실성이 일단락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확실성이 일단락 되었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가지를 못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본다면 FOMC 결과가 이제 세 가지로 딱 응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채 100억 불 그리고 모기지 같은 경우 50억 불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가 예전하고 똑같이 가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시장의 많은 투자자분들을 안심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와주고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전일장도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달러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니까 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를 회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원달러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하나 더 환율을 항상 지켜봐야 되지만 더 봐야 될 것이 이제 내달에 우리가 한미 스와프, 통화 스와프 이것이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재계약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장이 좀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900에서 코스피 기준 2,900에서 3,100 사이에서 변동성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온 거는 최근에 저점에서 꾸준하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보시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까지 9만 원까지 밀리고 10만 원 사이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해 나오는 흐름인데 1차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동사가 또 주목을 받았고 왜냐하면 에코프로의 BM의 가치보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GM도 있고 비상장된 회사 에코프로 GM, 에코프로 CNC도 있습니다. CNG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부분, 에코프로 이제 C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 부분인데 자, 이쪽도 우리가 성장성과 그리고 가치를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동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비상장 회사의 가치도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13만 7천 원 아직까지 많이 가지 않았다 보고 있고 자, 가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건드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내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에코프로에 대한 그룹주들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관련해서 또 연일 자고 나면 신고가 기록했던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를 통해서 한 주 정리해봤는데요. 잠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진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문자 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전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013-3366-8288번이라는 문자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힘드셨을까요? 저 이현제약이고요. 이현제약이요? 63,100원에 50%예요. 시청자님, 63,100원에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그게 한 7월 달인가. 7월이요? 네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들고 계셨네요?
네, 7월인가 8월인가 그럴 거예요. 여름쯤에. 네. 네. 한 번씩 익절의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네. 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계속 홀딩하고 계셨던 걸까요? 네. 아, 그러셨구나. 비중도 꽤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좀 도와주세요. 예, 좋아요. 빨리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도와주세요, 이재상 머니왕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종목을 좀 너무 높은 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63,100원인데 7월 달에 사셨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고 뭐 이 회사의 뭐 장점이나 여러분들 그 뉴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 네. 회사가 이제 mRNA 백신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은 완전히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조금 네. 아쉬운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14억 도즈라고 합니다. 14억 도즈면은 엄청난 양이죠. 뭐 몇 개 나라가 3번에 걸쳐서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캐파는 큰데 문제는 mRNA 백신을 이연제약에서 만들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캐파 능력 때문에 이미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큐로세가 항암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슈로도 못 올라간다면은 이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조정권에 왔을 때 이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돋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이제 이 5월 달과 6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뭐 1차 상승과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마 최고점 부근, 이 정도 부근에서 아마 매수가 된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파동에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여기 이제 60일 라인인데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60일 라인의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60일 라인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축소할지 아니면 매도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연제약 보시면은 이 8월 달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굵은 라인에 지지를 받다가 9월 달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이탈하더라도 다시 60일선에 빨리 올라와서 안착이 된다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태인데 10월 달에 보시면은 60일선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이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돋보이더라도 이미 mRNA 백신에 대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연제약이 전일 대비 시가총액이 8,900억인데 이 회사가 영업적인 면, 그 매출 이익이라든지 이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대부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흑자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고평가 받았느냐. 지금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연제약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63,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비중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수도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4만 원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가는 일단 4만 원으로 잡으시되 4만 원에 이탈이 됐을 때는 이걸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10%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셔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5만 원, 6만 원 이상 다시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뭐 워낙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물량들을 6만 원대부터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좀 사실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요.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상승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3배 이상 10월 오른 달에, 종목들. 네네. 10월 달에도 이게 6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10월 달에도 63,000원까지 갔을 때 이때 빠져나갔으면은 좋았는데 문제는 네. 지금은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천천히 흐를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하게 뭐 하루에 뭐 10% 이상 빠졌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좀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손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매도를 할까요? 그 한꺼번에 매도하시기보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네. 비중이 50%니까 지금이라도 한 네. 20%라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월요일 날 한 20% 줄이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또 상황을 네.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비중 네, 축소 감사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한숨 네, 쉬지 가능성은 마세요, 우리 시청자님. 아,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꼭 네, 성투하세요.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한숨 쉬시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어떤 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이요? 오, 네. 매수가 궁금해집니다. 42만 원 선에서 네, 비중은 100%예요. 비중이 100%시면 올인하셨네요. 네. 자, 시청자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요. 혹시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을까요? 아, 이건 제가 28만 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매도 매수를 거쳐왔어요. 계속해서 공략을 하셨던 네. 종목이네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전번에 45만 원대 샀다가 네. 손해를 보고 다시 매도를 했다가 네. 이제 기다렸다가 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또 들어가게 됐거든요. 우연하게. 그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제가 들고 가야 될지요. 에코프로 BM을 굉장히 자주 매매하셨다 보니까 이 종목의 특성 등은 굉장히 잘 알 것 같고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네. 아이린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와줘요 네.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뭐니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아, 네. 머니 왕에서 존버 왕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특징주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의 그 자회사의 그 가치가 반영이 전반적으로 안 됐다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에코프로가 말씀 최근에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계좌를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좌에 에코프로 100% 또 LNF LNF인가요? LNF? 네, 네네네. 그것도 100%세 종목을 따로따로 담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에코프로 BM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받아보고 입장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주식은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려 목표가가 8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8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의 이제 그 기다림이죠. 시간이 중요한 건데 시간 여행을 좀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라기보다 추가적으로 전 고점을 뚫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뭐 50만 원 돌파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굳이 걱정을 하시면서 수익을 토해내는 걸 두려워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끌고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리포트 내용을 살짝 보니까 양극재 생산 능력을 굉장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데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보니까 24년도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28% 그리고 25년은 29% 근데 26년도에는 무려 43%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점치지 말고 그냥 끌고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뭐 LNF하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둘 다 양대 산맥인데 같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뭐 이쪽에서 이제 뭐 난 포트를 변경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전부 다 이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축하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0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만 원까지요. 그렇게다가 중간에 그러면 한 번도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자, 끌고 가라는 주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것이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55만 원까지 갔다가 50만 원까지 밀었다가 다시 6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60만 원까지 갔다가 5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0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중간에 내가 그 안에서 파동을 노리면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100% 아, 네. 수익이 나는 계좌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세 종목을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다시 또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네,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늘 네. 성투하시길 저희 꼭 응원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행복한 고민들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주식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의 가장 좋은 대응법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문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자, ST팜 살펴보겠습니다. 추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1만 6,100원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진짜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게 지금 조금 최근 들어서 아픈 9월을 보내셨을 것 같고 10월달 좀 횡보하다가 11월 방향성을 어디로 지금 잡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mRNA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 매수 가능할지 짚어주세요.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네. 흑자로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77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요. 뭐 그거 자체도 호재지만 이 mRNA 백신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을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NP라는 걸 국산화했는데, 우리가 이 약물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mRNA 백신을 주입을 하더라도 이게 몸속에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LNP라는 게 이 지질 나노 입자인데 이걸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mRNA를 갖다가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이런 백신 기술을 다른 나라에다가 전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NP라든지 이런 기술 자체에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LNP를 갖다가 국산화 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mRNA에 관련된 백신을 생산을 한다면은 이런 기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ST팜 같은 경우에도 월봉 상태를 보시면요. 워낙 이 팬데믹 이후에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7배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이거를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89,6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월봉상 봤을 때는 대략 8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사이에, 8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는 좀 분할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차트를 보셨을 때 매일같이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추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 현금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금을 가지고 최대한 기다려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바닥이 잡혔다기보다도 지금은 좀 박스권을 지키는지를 여부를 좀 보시다가 조금 더 하락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가 대략적으로 한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네요.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뭔가 유의미한 변곡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것을 잘 체크하면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T팜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뭐 볼까요? 제발 제 종목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0326번님 도와드릴게요. 포스코이고요. 36만 5천 원, 비중 15%입니다. 종가상 28만 5천 원이고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고민이 안 되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린쌤 포스코는 어떻게 보세요? 고점에 사셨네요. 네. 아, 좀 아쉽다. 자, 정고점 이 자리에 사셨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네. 하셨네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15%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비중을 더 많이 태우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애매한데 지금 최강 쪽이 모두 다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확인을 하고 우리가 추세가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조금 꺾였죠. 그래서 최강 쪽이 대부분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보시더라도 예전에 움직였던 이 자리, 28만 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27만 원을 이제 보신다면은 27만 원 지지를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가져오신 거 지금 만약에 손절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15%면은 나중에 한 35% 정도를 더 투여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바닥이 어디에서 바닥을 잡느냐를 지켜보시고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27만 원 정도 전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쯤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 포스코는 그 진단이 먼저일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예상컨대 27만 원 부분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그 지지선이 또 이탈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 더 그때 구간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우리 갖고 계신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 또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우리 이재상 위원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 10월 5일에 매수가 돼서 42% 가까운 수익 얻었는데 위원님 이제 리비안 상장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실까요? 리비안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리비안 상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 널리 다 알려져 있는 정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AS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좀 빠지고 나면은 그때 매수를 해라. 이미 2,200원까지 100%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승 달성했기 때문에 1,500원대에서 1,600원대 이 부근에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이제 60일 라인 부근인데 그 부근에서는 분명히 리바운딩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수 안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1,500원대 매수 타임을 기다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리비안이야 뭐 워낙 잘 알려진 아마존에서 이제 7억 달러나 투자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매출이 분명히 증가할 거고 캐파도 증설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리비안에다가 이렇게 시트를 공급하고 있는 대유 에이텍은 분명히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 정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려왔을 때에 다시 한번 이제 관심권 영역이 충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상장이 기대감이 될 수도 있지만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네요. 이어서 한투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10월 25일 말씀해 주셔서 매수가 됐고요. 5,630원에 들어갔죠. 자, 9% 가까운 수익률까지 저희가 거머쥘 수 있었는데 자,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예, 뭐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뭐 요즘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시세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나무가 이런 업비트 말고도 이제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하루에 지금 업비트 거래 대금이 거의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이 실제 지금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1조 2,250억인데 이 회사 자본금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작년에 이제 투자한 회사 내용들을 보면은
두나무의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952억에 당기순이익이 522억이 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토스뱅크가 지분 투자를 작년 2월 달에 75억을 투자했는데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188억 원, 그러니까 150%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3월달, 4월달에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이제 서두에서 샌시스코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3월달, 4월달에 대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투자증권은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지금 증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뭔가 호재를 받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업비트가 아직까지 나스닥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고 그 나스닥 상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이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3일 정도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내려올 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호재만 나와주면은 바로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의 자리니까요. 이 부분까지 추가 전략 여러분 얻어보셨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우리 린쌤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상한가를 갔던 종목 볼까요? 코프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AS 머니왕 때 해주셨을 때 이게 밀어내면은 재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밀어내긴커녕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비행기 띄워졌어요. 지금 여러분 45% 가까운 수익인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갈 줄? 그러게 운이 좋았네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갈 종목을 매의 눈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로 고기능성 폴리머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능성 폴리머가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그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전기차 하면은 우리가 또 가볍게 이제 생산하는 게 또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동사의 이 기술이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전체 매출을 보면은 전방 사업 쪽이 뭐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고객사로 현대차, 뭐 GM, 폭스바겐 등 해서 닛산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가 저희가 9월 초부터 이 종목을 계속 핸들링을 했었는데 자, 이날 같은 경우도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20%까지 급등이 한번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지속적인 매매를 하면서 하루에도 뭐 10% 정도 아래 위로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시장이 밀리면서 2차적으로 한번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빠르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눌렀지만은 그렇게 뭐 21선을 깨지 않고 그리고 양봉이 나와주면서 자, 급등 조짐이 나왔다고 한마디로 볼 수 있죠. 벌써 이날 보시면은 이날 8% 종가 고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뭔가 이슈가 있구나 알고 보니까 이제 BGF에서 이제 이 동사를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GF의 사업성이 이제 다각화되기 위해서 자, 이런 그 2차 전지 차량 경량화를 위한 이런 업체도 인수를 해서 사업성을 다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코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우리가 본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봤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내주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AS 때까지의 흐름도 저희가 잘 지속해서 추이 지켜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내리다가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다. 브레이크가 좀 걸린 모습이 그려져서 지금쯤에서 어떤 전략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의원님 스튜디오 바로 가지 못하고 밀어내서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할 말씀 드리면은 내년을 바라보고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8만 원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8만 5천 원 아래에서
예, 지금은 아래로 내려오면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쯤 기회를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잡으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고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단은 한 9만 원 아래로 8만 8천 원, 7천 원, 5천 원 이렇게 낮춰두신다면 충분히 기간을 좀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수익이 나실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꼭 낮추시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볼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캔들에 여러분이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큰 호흡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는 종목 여러분 관점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또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지 힌트 얻어볼게요. 자, 먼저 이재상 의원님 다음 주 유망주 골라볼까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뭔가 좀 특이한 종목, 특이한 종목?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오. 하나 가져왔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사시기보다 네. 좀 분할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음. 자, 카카오페이가 2014년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알리페이가 28.47%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가 47.8 그리고 우리 사주가 2.6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이제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알리페이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알리페이의 지분은 아무래도 락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근데 유통 물량 자체가 가능한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34.67%인데 실제로 알리페이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제 유통 물량은 6.2%.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전일 시총이 22조 원이었고 만약에 알리페이에서 매도가 안 나온다면 실제 유통 물량은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했으면 상장 첫날 뭐 굉장히 급등하던 그날 매도를 했을 텐데 현재까지 봐서는 알리페이에서 매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통 물량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상장 이후에 연기금에서 지금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3천억 그리고 투신에서 700억 가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다 합치면은 거의 3,30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자,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이 정도 물량을 갖다가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유통되는 물량을 보면은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금에서 매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유통되는 물량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지지 부분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무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있어서 유통 물량이라든지 최대 주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이벤트, 재료가 과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무료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공부 또한 신규 상장주 공략에 대한 공부 또한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린쌤의 포착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FNF가 멋지게 날아가 주더라고요. 와.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FNF 그렇긴 해요. 말고 예. FNF 홀딩스를 한번 보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FNF를 먼저 보시면은 네. 이제 중국에서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MLB라는 그 우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MLB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죠. 저도 한때는 MLB를 굉장히 애호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안 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또 우리가 아웃도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이번 주까지는요 엄청 이제 가을을 즐기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면서 내주부터는 눈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인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 패션업계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작년 겨울 그제작년 이제 겨울에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그 의류 쪽을 본다면 이번 연도에 좀
폭발적인 소비가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류 쪽은 우리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NF의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무려 목표가를 내놓는 증권사가 있었는데 자 동사를 그 FNF를 사기보다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FNF 홀딩스를 보시면은 FNF 홀딩스가 이제 동사의 지분을 3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광군제가 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광군제 효과도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 그리고 또 MLB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이제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 이제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최근에 골프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저도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한 FNF 같은 경우는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여기서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가 움직여주면서 FNF 홀딩스가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본다면요. 네. FN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음봉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음봉으로 끝났지만은 일단 90만 원대 떠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 8%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형태다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FNF는 하지 못하더라도 FNF 홀딩스를 가지고 수익을 한번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 홀딩스 지금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들 기대가 되고 또 첫눈 이슈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계좌에 있어서도 좋은 종목들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FNF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은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잘 담아보시길 바라겠고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상 위원님의 무방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위원님, 이 세미시스코도 세미시스코인데 대유도 상한가 보냈고 이번 주만 거의 상한가 종목이 엄청나셨다면서요? 네, 이번 주만 상한가가 3개가 이야, 나왔죠. 어떤 일이에요? 이재상이잖아요. 이름대로 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도 상한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상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재상 위원의 무방으로 꼭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상한가 또 있습니다. 우리 린쌤, 네. 우리 린쌤도 린파고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 승부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거죠? 자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게 뭐였죠? 코프라? 테마가? 테마? 네. 테마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끌고 갈 수 있는 살짝 끌고 간다기보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던 테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NFT? 아니요. 아니요. 요소수. 요소수. 자, 요소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남해화학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자, 남해화학도 우리가 상한가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코프라까지 상한가 수익이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서 멋지게 세 종목 상승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0% 아닙니다. 50%, 60%, 70%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무수하게 많으니까요. 저희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제 도움 받아보시면서 FNF 홀딩스 전략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무방 꼭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익을 위해서요.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보니까 이재상 위원님 사진 옆에 방송 중 네모박스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 아이린 위원과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린쌤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상 위원과 린쌤과 아이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두 위원님의 무방에서 더 많은 전략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근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수익여왕 아이린,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네, 머니왕 이번에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 여러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여기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또한 오늘 열려져 있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황매끼가 찾아낸 다음 주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황매끼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을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또 펼쳐져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다음 주 공략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황매끼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좋은 정보 위원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어렵게 지냈습니다. 예, 시장이 워낙 좋은 시장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죠? 요즘 지수가 좀 이렇게 박스권 이게 가져오면서도 종목별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가 3배 정도 돼서 물론 간헐적으로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누가 다 잡겠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투자는 힘든 양이었다.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 만큼 또 이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 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오늘 힘들 내시고 황매끼가 찾아내는 그 맥점의 비밀,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주린이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성투 정말 저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안정적으로 수익화 시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지금부터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단 너무 궁금해지는데 3,000선 테스트하고 있고 1,000선 딱 간당간당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전망 어떻게 내려오고 계세요? 먼저 이번 주 그 증시를 요약한다면 지수는 가두리 장세예요. 그런데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맞아요. 우리도 이제 부품금을 안고 아침마다가 시장에 참여하면 계속 정가 후약이란 말이에요. 왜 뒤에서 그렇게 빼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죠. 네. 그렇게 이제 지수가 좀 가두면서 정강 후약이 되니까 굉장히 지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가두리를 보였지만 그래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죠? 제4차 산업혁명추, 2차 전지라든가 NFT라든가 그다음 SMR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다. 이 특징이 다 4차 산업혁명주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좋은 정보 저 나오면 맨날 4차 산업혁명이야? 그리고 맨날 황매끼야? 아니 답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 이제 출연한 제가 또 이화선 앵커인데 처음에 첫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1년 한 10개월이 되는데요.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20년 만에 빅사이클 바로 정보화 혁명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특징이었다면 다음 주는 어떨 것이냐. 저는 이제 지수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또 로테이션 종목 장세다. 그러면 딱 그 두 가지거든요. 지수 반격이 임박했다. 그럼 로테이션 이제 종목 장세다. 그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상승 기회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느 섹터가 좋을 것이냐. 많이 내린 게 신규상장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모빌리티 쪽 SMR은 계속적으로 제가 맨 저점부터 계속 강조했던 SMR이라든가 또 이제 2차 전지가 소재 쪽에서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를 비롯해서 그런 쪽 봐야 되고 또 수소 경제 관련 종목도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반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기쁜 것 같아요. 저도 늘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지수, 우리 종목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또 그런 희망을 안고 또 좋은 종목들도 탐색을 해봐야겠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항매기가 어떤 종목 포착해냈는지 그 흐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황매기 포착 종목에 앞서서 아까 제가 이제 시황 전략에서 네. 반등을 모색한다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죠. 예.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봉 3개를 주고 밴드 하단에 있거든요. 곧 반격이 임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때하고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자,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굉장히 정강수가 됐지만 주봉도 뭐냐면 음봉 3개예요. 음봉 3개. 이거 왜 그러냐면 황미끼는 음봉 3개에서 맥점을 포착하면은 네.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봉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차트가 이뻐요. 제가 아까 이제 코스닥 반등을 모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테이션 종목자산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네. 바로 이게 상승 다음에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음선 3개를 주고 있고 또 한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황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이게 지금 상승을 장악해 놓고 그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도지죠. 네. 도지 3개죠. 네. 이게 스타 모양이에요. 스타. 그러면 도지 3개가 나오면 스타 모양을 만들면 기술적으로 윗바이 됐든 아랫바이 됐든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캔들 영향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거든요. 다음 주는. 네. 그러면 5주선이 윗방향 틀을 겁니다. 아. 보시면 월요일 보면 지금 이게 누워있지만 딱 월요일 되면 HTS에 이거 5주선이 틀을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역전된 망치거든요. 네. 역전된 망치가 나오면은 여기서 또 윗선을 커버하는 크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급등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수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장수를 노려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쭉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황미끼 코너지만 많이 힘드셔서 시황 전략 뭐 전문가는 여러분께 이런 것들 좀 제시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황미끼가 참 어려웠잖아요. 참 장이 어려웠잖아요. 엄청요. 그래도 황미끼는 해낸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예, 뭐 우리도 볼까요? 힘든 종목도 있긴 예. 있었고요. 예. 사실 전문가는 사실 늘 그렇습니다. 뭐든 나오면 좋은 것만 포장해서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힘든 종목도 없으냐?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지나보면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 힘들었을 때 사놓거나 기다리면 결국 수익을 주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미끼 포착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양선이 크게 나오고 아까 음선 3개를 노린다고 그랬죠.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 9인데 나인? 이때부터 넘버 9. 좀 어려워요? 예. 9까지. 10까지 있어요. 우리 PD님이 9까지 가네 그러시는데 10까지 있는데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공을 들여서 개발한 거고 여러분께서는 제가 개발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이때부터 이제 3개의 음선을 주고 여 있거든요. 자, 음선이 였죠. 음선이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는 늘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장대 양봉, 돌파 양봉, 네. 시가 돌파 뭐 그냥 많이 배웁니다. 맞아요. 5일선 매매 막 이격도 생각지도 않아요. 무조건 막 5일선 매매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예? 오를 수도 있는데 특출한 그런 경우체 지금 보게 되면 아까 2차 전지, 메타버스, SMR 그런 것들은 진짜 슈팅이 나와요. 네. 근데 참 창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짜리 사람 사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종목도 막 가요. 그러니까 힘든데 뭐냐면은 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음선 3개면은 그만큼 가격이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선 3개 나오면 우리는 교과서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야 음선 3개는 매도는 거야. 예? 맨날 그 적산병을 노려라 그러죠. 네. 적산병은 주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권은 그렇게 쩔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비법은 뭘까요? 좋은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예. 낮은 가격이겠죠. 음선을 즐겨라. 이때부터 당일날 1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시가로 대비해서 갭 상승했는데 시가도 17%나 상승이 나온 게 바로 국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분 투자 모멘텀이었죠. 음선에서 공략하게 수익이 났고, 또 지하이텍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지하이텍도 이제 그 넘버9에서 보통 포착되는 게 음선 3개짜리. 음선도 홀수가 좋아요. 짝수는 좀 불확실해요. 네, 홀수가 3, 5, 7, 9. 그럴수록 많이 내리는 거니까 네. 적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음선이 여기서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는 야 이제 끝난 갭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거 교과서에서 이거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황매캐는 여기서 포착을 해요. 그래서 역시 저쯤에니까 15% 정도 급등이 와. 나왔고 VI가 걸렸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음선 다음에 역전력 맞추는 양승이 나오고 또 한 번 누르고 있는데 이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 고점 대비 주가가 이렇게 한 많이 40% 내렸으니까. 정도 빠져 있으니까. 예. 선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 상승한 예가 되겠고 이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종목.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이거 뭐 600%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 최근 들어서 황미끼 포착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5일선 아래의 양음양 패턴이에요.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 6. 6. 오늘 굉장히 변주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를 주고 가만 보세요. 네. 강세 잉태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4일 동안, 3일 동안에 23%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이거 두산 종목 같은 거, 제가 아마 이제 이거 SM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뭐 네. 한정기술 여기저기 많이 회자가 되죠. 그런데 황미끼가 제일 처음에 저점에 포착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우리 이하선님님 배우셨죠? 양선 다음에 도지? 하락 구간에서. 네. 넘버 1. 아, 예, 역시. 이 재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께서는 야, 저 또 놀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자꾸, 저희 그대로 말씀드려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저점에서 황매끼가 찾아오는 기가 막히게 맥점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여기서 공략하면 이것도 수익이 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서 음선에서 해서 이것도 9% 정도 올랐어요. 와. 하루에. 근데 역시 저점에서 43% 올랐다. 이게 황미끼가 잡아준 그런 종목들의 맥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와,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황매끼 열일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흐름들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너무나 재밌습니다. 남바 오늘 6와 9까지 들어봤는데 10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 남바 10까지 다 성립하는 그날까지 아주 그냥 분석 제대로 해보자고요. 황매끼 시스템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 보겠습니다. 수익률 크게 냈던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또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상승률을 자랑했는지 더 집중 있게 들어볼 시간입니다. 의원님,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제가 오늘 이게 황매끼 시스템에 대해서 전략 넘버 10까지 싹 한번 선을 보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근데 시간상 제가 예. 준비도 못했고 이 제작진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다음 주부터 조금씩 다음 주에 나눠주세요.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 그거 좋아요? 네. 그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황매끼에서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옛날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황매끼가 뭐야? 이렇게 황매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저도 이제 주식 한 지가 좀 경험이 오래됐는데요. 딱 차가는 게 딱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분들 수익을 내실까? 바로 그겁니다. 수익이 될 게 뭘까요? 내용 있는 종목.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을 많이 올랐을 때 사야죠. 오, 저점에서죠. 저점이죠.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황미끼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잡는 바로 포인트 그 황미끼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 특징이 뭐냐?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단기 승부를 빨리 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계속 끝나지 않아요. 저점에 잡기 때문에 롱텀, 긴 시간을 봤을 때 계단식 상승을 이루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황매끼 잡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 사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떤 걸 배우죠? 아까 말했죠. 적산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뭐 시가 돌파 해서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특히 직장 하시는 분들 그렇게 수익 많이 나시나요? 자, 어제 같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제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그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대선 네. 후보가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잖아요. 저 보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놀래죠? 예. 저도 보면서 이거 뭐야?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익도 돼요. 소탐 대신하면 거기서 크게 낭패를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시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저렇게 가담해봐요. 예. 그렇게 춤을 춰 몇 번이나 VI가 상방 VI, 하방 VI 걸리면서 요동치는데 정말 수익을 많이 낼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스캘퍼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스킬이 정말 매매 잘하는 그런 스캘퍼냐? 아니면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재테크도 하고 그럴 분들이냐? 그럼 일단 매매가 편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황매기. 저점을 잡는다. 내용 있는 네. 종목들을. 그럼 지금부터 황매기가 찾아낸 그런 종목들을 네. 하나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메타버스의 대장이 뭐죠? 스텝 바이 스텝, 자이언트 스텝 예, 아닐까요? 그레이트 스텝이죠. 그렇죠. 예,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주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시려면 뭐가 있냐면요. 첫째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라. 거기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수요를 가지면서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거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자 회사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큰 시세를 내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해졌던 IT 혁명. 말하자면 지금 카카오의 이름을 바꾼 다음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그런 종목들. 옛날에 뭐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보안 관련 종목들 그게 초기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수십 배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타임버거 뭐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야, 이게 메타버스가 어떤 건가? 메타버스가 결국 뭐냐면 말씀 많이 들으시죠? VR, AR 그 다음에 어드밴스 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게 NFT 그런 것들이요. 이게 다 과학이 없어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창출하면서 결국 우리한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아니면 머니투데이 다른 뭐 경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황미끼 마디마디 포차에서 큰 수익을 드린 건데 최근에는 또 황미끼 포차한 게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또 한 번 전략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이화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에요. 이럴 때 따라가지 마세요. 봐요. 여기서 1, 2, 3 적산병이죠. 여기서 적산병 보통 개인투자자들 특징을 보시게 되면 2박 3일을 못 기다리셔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음선 막 들이우고 그러면 겁나시잖아요. 이때 매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황미끼는 여기서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눌렀을 때 음선 다음에 역전된 망치가 나오면서 도지.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1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쭉 상승이 나오면서 63% 수익을 줬다. 그리고 토탈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마디마디 공략에서 220% 수익을 줬다. 황미끼이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이라는 게 바로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들이거든요. 펀더멘탈은 뭐냐면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꿈의 기울기, 성장성을 중요한 게 바로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은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양극재에서 2차 전지, 결국 2차 전지는 앞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그 메인 그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에코프로 BM은 양극재에서 대장이다라고 해서 작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매드팩터, 바이오를 먼저 선점했고 그 다음에 600%, 400%를 드렸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뭐였냐? 이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쭉 해서 정말 이게 2차 전지에서 대장이 되면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605% 아주 큰 수익을 드렸는데요. 또 최근만 해도 낮게 23%, 또 여기서 포착한 것은 63%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 저는 이거 50만 원 간다고
황미끼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50만 원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한 테프 쉬세요. 매스컴 타고 언론 매체에서 만약에 때는 한 테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테프 쉬고 다음에 이건 뭐 포인트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80만 원까지 레이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종목을 또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 BM이 작년 5월 달처럼 최저점에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을 잡으시자는 거예요. 이따 제가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거 오시게 되면 제가 힌트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바로 보셨던 에코프로 같은 것도 그 예입니다. 에코프로도 이 지금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자, 이럴 때 가만히 보세요. 이럴 때 따지면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이때는 막 소위 말해서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 정도를 안 사면 난 바보 같아. 소외되는 것 같아.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한 테프 쉬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황미끼 포착한 게 바로 황미끼 전략 넘버원. 이때부터 상승이 일어났고요. 또 한 번 여기서 눌리고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최근 것은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라고 보면 에코프로 한번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 이게 좀 똑같이 되는군요.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거예요. 이건 황미끼 전략 넘버 5입니다. 양 다음에 음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래가 분명히 좀 줄어들죠. 이때부터 또 한 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204%,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짭짤한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2차 전지에서는 역시 코스모 신소재도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게 되면 어느 때에서 황미끼가 포착했느냐. 이것도 전략 넘버 1이었잖아요. 자, 상승되면 눌리면서 장대 양손을 두고 그다음에 도지. 이거 도지가 좀 약간 확실한 도지는 아니지만 역시 음선이었죠. 근데 이때는 이평선 모양도 보셔야 돼요. 이평선이 밀집해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린다 해도 이평선 밀집은 뭐냐면은 이것은 밑에서 탄탄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지선을. 모여서 탄탄한 지지력이니까 이때부터 또 한번 상승이 올랐죠. 물론 기업 내용도 다 아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95% 상승한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 TV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상승하는 게 결국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1인 방송 그런 게 의해서 NFT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프리카 TV는 어디서 잡았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7월 29일 날. 이것도 황미끼 전략 우리 이하석님 저 밖에 계셔서 대화를 못 하는데 이거 하나, 둘. 황미끼 전략 넘버 5입니다. 양양 신호 보내주시네요. 넘버 5라고. 역시 공부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가고 있죠. 이것도 78%. 황미끼가 저점 잡으면 거의 시세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선을 즐겨라. GS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천연가스가 이제 뭐 한 배 정도 올랐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이것도 음선 3개 다음에 황미끼가 제일 저점에서 포착해서 잡은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게 어떤 종목이었죠? 여러분들 음선을 즐겨라. 국보 디자인은 거의 유사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음선을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100% 정도가 그게 단기간에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미들을 보시면 참 이 종목도 기가 막힙니다. 황미끼가 처음에 포착한 것이 어디냐? 이거 또 한 번 나옵니다. 역전된 방치의 양선, 그 다음에 도지 음선. 이때부터 한 번 포착했고요. 근데 이때는 시세를 크게 못 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세요. 좀 눌렀지만 기간주의 크게 가지 않고 또 이거는 거래가 조금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어쩌든 했어요. 누르다가 결정적이게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주의 가져오면서 또 한 번 여기서 표시되는 게 있죠. 뭐죠? 이게 좀 보게 되면 좀 진한 녹색이 21선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하늘색이 11선이에요. 빨간 색이 5일선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에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평선이 밀집한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도지 음선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홀 골든크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골든크로스라는 빅뱅이 일어나죠. 그다음부터 이때 아주 멋지게 상승이 나왔다. 이때 또 한 번 도지 나오면서 이것도 185%나 아주 큰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버켓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버켓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상승을 가져오고 음선 3개에서 아마 이렇게 장대 음선 3개에서 포착한
그런 시스템이 많지 않을 거래요. 그때 이게 제가 장정 무방했을 때인데 그때 같이 이것도 역시 음선 세계에서 포착해서 아주 멋지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65% 정도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종목 같은 건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까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수익을 내겠죠. 근데 43% 맨 저점에 잡으신 분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직장 다니신 분들 그렇게 오금절이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다.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뭐가 있냐면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진. 참 우진은요. 정말 마디마디 황맥기에서 포착해 좀 복잡한가요? 근데 이것들은 자꾸 양엄양 패턴 그다음에 여기서 또 그러니까 하락 다음에 여기서 그 도지 캔들 음선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음선 3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 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20선 지나는 터닝 포인트 계속 계단식 상승합니다. 40% 정도 상승은 이해가 되겠고 또 하나 있는데 덱스터도 요즘 뭐 때문에 오르죠? 자, NFT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디서 잡았냐? 음선 보세요. 여기서 장대 양선 나오죠. 또 한번 장대 양선 나오죠. 이럴 때는 쫓아다니지 마시고 눌렀을 때 힘이 빠지는 게 바로 음선 나는 거예요. 음선이 조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 또 한번 황맥기에 포착해서 윗수염 밑꼬리 패턴이 아니고 쌍둥이 패턴 그러면서 44%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네오유트인데요.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창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지금 네오유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모빌리티거든요. 여기서 상승을 장악해 놨네요. 제가 이것은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수익은 3.26% 났는데 이것은 지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평선에서 상승 장악해 놓고 음선 하나 정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저점, 여기 어제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것은 한 9,000원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앞으로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향성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또 좋을지 조은중 고객님 포착지 있을까요? 예,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그 로봇 같은 로봇? 네, 로봇도 같이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에서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 좋죠. 예, 그게 바로 아진 엑스텍이 되겠습니다. 아진 엑스텍. 예, 좀 생소하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매매 전략, 왜 황미기에 포착했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진 엑스텍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나 가격 전략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거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망이 네. 정말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제발요. 지금 황맥기가 잡아서 제 4차 섬에서 저점 잡아서 수익 엄청난 게 다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전문가로서 지난 것들을 자꾸 여러분께 이제 복귀를 하고 저점 기법도 알려드리고 또는 어떻게 보면 저의 PR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아까 상한가도 중요하지만 상한가도 급이 있는 거예요. 저점에 잡아서 완전히 먹어야 내 계좌 수익이 돼야 상한가를 나는 거거든요. 근데 10월달 어려운 장에서도 정말 저는 제가 670만 원 가지고 1,300만 원 수익 내신 그런 계좌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도 같고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에코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힌트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든 종목. 오늘은 제가 또 무료 추천도 3종목 드릴 거예요. 와. 그래서 3종목까지 드릴 테니까 힘드시던 분들 이따 무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거기다 뭐 또 있냐면 선물도 쏠 겁니다. 오늘 그 호응 하시는 선물도 드릴 테니까 많이 받아 오셔서 그 아픈 계좌를 치유하시자고요. 네. 치유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전략들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좋은 정보 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네모 박스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점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계좌도 더더더 수익 극대화되실 수 있도록 머니왕이 늘 토요일 이 시간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